안녕하세요. 심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입니다. 네, 오늘도 네. 소장님께서 네. 또 좋은 책을 소개를 해주신다고 하는데 네. 제목이 뭐죠?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네. 프랑스 철학가 질 들레즈의 프루스트와 기호들이라는 책입니다. 제목이 약간 생소한 것 같아요. 그쵸. 프루스트도 사람 이름이에요. 일단 질 들레즈라는 철학가를 좀 네.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네, 또 네, 있으실 네. 텐데요. 네. 이분은 프랑스 1925년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나서 활동했고 네. 뭐 철학, 예술, 정치, 경제 뭐 이런 쪽으로 연구에 몰두했고 이 책은 특히 그 중에서 프루스트라는 유태인 이 사람에 대한 좀 연구를 많이 했어요. 들레즈는 사실 서양 쪽에는 그 그리스의 사유 방식, 뭐 그리스 철학가를 기준으로 해서 쭉 흘러내려오는 그런 체계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사유 방식과는 다른 사유, 동방의 사유, 유태의 사유에서 발견을 한다. 그래서 이 프루스트가 이제 유태인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 책은 그렇게 프루스트라는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을 해석하면서 거기에 질 들레즈가 자신의 생각까지를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그럼 이제 이 책에서 기호라는 거에 대한 좀 개념이 기호가 뭘까? 그쵸, 기호가. 네. 네. 배운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기호들과 관계한다. 우선 어떤 물질, 어떤 대상, 어떤 존재를 마치 그것들이 해독하고 해석해야 할 기호들을 방출하는 것처럼 여긴다. 제가 이 순간에도 제 나름대로의 여러 기호들을 지금 방출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아직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네. 그 다음 거를 네. 한번 얘기해 주시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네. 나무들이 내뿜는 기호에 민감한 사람만이 목수가 된다. 혹은 병, 질환, 병의 기호에 민감한 사람만이 의사가 된다. 목수나 의사 같은 이런 천직을 만약 갖게 된다면 그거는 늘 그런 특정한 어떤 기호에 대해서 숙명 같은 걸 갖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가님은 작가님 나름대로의 기호를 다양한 방법으로 네. 시시각각으로 네. 계속 방출하고 있는 거고 저는 네. 저대로 모든 이 삼라만상에 있는 개체들이 그렇게 각자의 기호를 방출하고 있는데 네. 그 기호에 이제 서로에 민감할수록 어떤 뭐 합이 맞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뭐 같은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네.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기호에 대한 개념을.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사람의 심리나 뭐 사람들이 어떻게 선택하고 움직이느냐에 관심이 좀 많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거에 맞는 제 직업이 이렇게 방출됐다 이렇게 표현하면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작가님은 그런 기호에 더 민감한 거죠. 민감한 네, 거죠. 네, 네. 이제 이 책에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왜 이런 말 있잖아요. 고난이 사람을 성숙시킨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동의가 됐죠. 네.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고난했던 시간들을 생각하면 조금 힘들었던 기억도 떠오르고 그다음에 그 시절은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 시간이 저를 성장시킨 건 맞더라고요. 네. 저도 사실 어찌 보면 좀 온실 속의 화초처럼 뭐 성장하다가 어느 순간에 좀 많이 힘든 상황이 있었고 그럴 때 제 자신 또 특히 저희 아이들에게도 항상 이야기하고 했던 건 뭐냐면 지금의 이 힘든 고난의 과정이 나를 분명히 성숙시킬 것이다 라는 그 부분을 정말 깊이 마음속에 묻고 왔었는데요. 이 책에서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하면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폭력적인 만남을 거쳐야만 인간은 성숙해진다. 폭력적인 만남을 거쳐야 된다? 그죠? 거쳐야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왠지. 그럼 여기서 폭력적이라는 개념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저는 이제 그거를 충격적인 만남, 폭력적인 만남, 이제 이렇게 그러면은 그 폭력이 충격과 좀 같은 개념이라고 일단 처음에는 좀 제 나름대로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더 엄밀히 들어가니까 그게 좀 약간 다른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 집이 이제 이렇게 있어요. 근데 옆집에 엄마가 매일 양쪽 집 엄마가 매일 7시면 정확하게 너무나 정성스럽게 밥을 해주는 그런 엄마였어요. 근데 옆집 엄마가 선언을 했어요. 나는 이제 앞으로는 절대 저녁을 안 하겠어. 가족들에게. 그러면 저는 삼자잖아요. 옆집 엄마를 이렇게 보면 옆집 가족들을 보면 쟤네들 너무 힘들겠다. 어머 충격적이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자, 그게 1번이에요. 근데 이제 그 상황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어느 날 우리 엄마가
나는 절대 앞으로 너희들에게 저녁을 안 해주겠어. 이렇게 딱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아까 옆집 엄마가 그런 거에 비교해서는 제 입장에서는 제가 무엇인가를 감내해야 되는 어떤 어려움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럴 때 이제 폭력이란 말이 들어가는 거죠. 그게 폭력이 되는 네, 거군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무엇인가 그거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만드는 어떤 것. 이것을 폭력적인 만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폭력적인 만남과 마주쳐야만 어떤 성숙한 그런 어떤 사람으로 자신을 성숙시켜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좀 많이 와닿았더라고요. 네. 저도 조금 와닿은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질 들레즈는 어떤 동성 간의 우정보다 아주 평범하지만 이성 간의 사랑이 더 사람을 성숙시킨다. 이렇게도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성 간의 사랑이요? 그러니까 물론 둘 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은 이성 간의 사랑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거기에도 일종의 폭력적인 만남이 더 진하게 스며들어 있다. 동성 간의 어떤 우정 그리고 뭐 만나서 우리도 사실 만나면 일 얘기도 하고 책 얘기도 하고 우아하게 뭐 그런 어떤 만남을 굉장히 좀 멋있게 보는 그런 사회적 시선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만나는 그 만남과 이제 뭐 평범하지만 어떤 이성 간에 만났어요. 그럼 어떨까요? 이성 간의 사랑이 좀 더 만남이 더 우여곡절이 많지 않나요? 순간순간에 뭐 질투와 그쵸? 이런 것들이 감정의 굴곡, 질투의 감정, 뭐 보고 싶다는 감정이 또 해결되지 않아서 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맞닥뜨리면서 그걸 자꾸 해결하려고 하는 그 과정에 좀 더 성숙해질 수 있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거는 좀 부부관계에 대한 것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네, 그럴 수 있죠. 부부 이성적인 네,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뭐 부부관계에서 그런 어떤 서로의 그런 갈등 상황을 또 잘 해결해 가는 사람들이 좀 더 또 성숙해 보이고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는 것도 좋아 보이고 이런 거에도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떠셨어요? 그래서 그런 저는 그 고난이 사람을 성숙하게 만난다는 부분을 이 질 들레즈는 폭력적인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부분을 좀 핵심을 찍어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시면 한번 질 들레즈가 쓴 프루스트와 기호들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좀 생소한 그 철학자이고 그 다음에 지금 등장했던 뭐 기호나 폭력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흔히 썼던 단어는 좀 아니어서 생소하다 그랬는데 작가님이 설명을 잘 해주시니까 좀 머리에 쏙 들어왔어요. 역시 설명 너무 잘 해주셨어요. 저도 부족하지만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책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